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무 신부입니다. 지난 뒷부분 영상에 좀 끊긴 것 같은 느낌 있죠? 편집 미숙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이어 선천적 성격에 대해 좀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니어그램은 선천적 성격 유형을 지지합니다. 애니어그램은 성격이 선천적으로 랜덤하게 타고난다고 말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딸 아이는 지금 26입니다. 원래 14일에 졸업식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름에 하기로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또 진작 8월에 취직을 해서 너무 일찍 취직했다고 투덜거리면서 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키울 때도 크게 이렇게 고생스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그냥 방 안에 앉혀놓으면 주변의 물건을 만지고 그냥 스스로 조심하고 그렇게 이제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편한가?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키우기가 편했습니다. 뒤집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몇 번 뒤집다가 그냥 쓰러져 잡니다. 자기는 말을 안 하지만 그 행동으로서 그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쯤 뒤집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지금 애를 써서 뒤집을 필요가 있을까? 자지 뭐. 이런 식의 행동들. 물론 며칠 뒤에 뒤집고 걷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순탄하게 컸습니다. 아이는 이제 9번 유형입니다. 평화주의자. 사람들과 웬만하면 잘 지내고 갈등을 좀 피하고 좀 더 일을 미루는 이 게으름이 있고 이런 성향이 좀 있죠. 둘째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가 3년 반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약간 좀 큰아이와 사뭇 다르더라고요. 특히 제가 한 5개월쯤 됐을 때 뒤집기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뒤집기였습니다. 내가 뒤집는데 이제 뒤집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번 시도하는 걸 봐서 좀 안쓰러워서 그냥 재우려고 했죠. 근데 아이는 오늘 뒤집지 못하면 내일 뒤집을 수 없다는 듯이 끊임없이 뒤집기를 시도했습니다. 무려 1시간 만에 뒤집고 먹은 것을 다 분수처럼 쏟아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아이가 다를 수 있지? 우리가 5개월 동안 다르게 키운 것도 없는데 괜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애니어그램과 MBTI를 배우게 되면서 아이들의 타고난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고 그 원인을 그쪽에 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요. 아이가 좀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만 뒤로 돌아서면 벽에다 온통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잠깐만 돌아서면 벌써 이제 기계 하나가 망가져 있고 어느 때는 한 번도 망가뜨리지 않는 이 뭐 전축이나 오디오나 TV를 둘째 아이 덕분에 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당시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이가 복도에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가보면 복도식 아파트에 바람구멍 있잖아요. 그 틈으로 머리를 내밀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넓었으면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마조마한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결국 4번 유형의 예술가,
예술가가 원래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술가로 우뚝 서려면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새로운 시도들. 그 둘째는 이제 대학에서 지금 2학년 올라가는데 영화 연출을 전공하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나이는 이제 인문학을 전공하고 이제 직장에 취직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르구나. 이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성격이 다르다. 그 이론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앞으로 다양한 선천적 성격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는 선천적 성격 유형 이론이고요. 하나는 개인의 성격 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이론 중에서 MBTI가 있습니다. 마이어스 타입스 타입 인디케이터, 마이어-브릭스의 유형 지표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마이어스-브릭스라는 모녀가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진단지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많이 쓰고요. 학생들이 많이 쓰는 도구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람의 행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행동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행동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이 타고난 성격과 직업과의 관계를 찾는 데는 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유형 있죠? 구유형 같은 경우 이제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사람이 많죠. 어떻게 조용하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인문학 서적을 보면서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를 만지작거리면서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주는 거. 이 사람이 9번은 9번인데 무엇으로 이 성향을 발휘할 것이냐. 성격과 직업의 관련성을 찾는 데는 MBTI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바탕으로 MBTI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유형의 INFP, 우리 큰아이 유형인데요. 인문학, 예, 맞습니다. 근데 구유형의 ISTP, 이런 유형들은 기계나 사실을 다루는데 훨씬 더 뛰어난 소질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두 가지 성격 이론을 같이 사용하면 참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휴먼 디자인이라는 성격 유형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휴먼 디자인은 인간을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제너레이터.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지구를 지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온 에너지를 소진하고 깊은 잠을 든 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이들이 없으면 지구는 지탱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프로젝터. 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람을 잘 관리하고요. 사람으로부터 능력을 끌어냅니다. 그 다음에 인구의 9%를 차지하는 매니페스토. 이 사람들은 시작하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위와 갈등을 빚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보통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70%의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보면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되게 독단적인 방법이죠. 뭔가 동의하지 않고 저지릅니다. 그냥 알려주면 되는, 내가 이것을 한다고 알려주면 되는 유형이 바로 매니페스토입니다. 제가 9번 유형의 매니페스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번 유형의 제너레이터인 저희 딸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의 리플렉터. 사실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신이나 우주의 섭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 리플렉터입니다. 객관적 심판자이고 가령 예수님이나 부처 같은 존재가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참 만나기 힘들죠. 1%니까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애니어그램을 이해하는데 애니어그램을 가운데 놓고 MBTI나 휴먼 디자인으로 애니어그램을 좀 세분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주 명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 유형 이론이 아니라 개인적 성격론입니다. 그러니까 타입이 아니라 퍼스널하게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아주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배우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같은 유형이라도 다른 특성이 있죠. 오늘은 이제 9번 유형을 예를 드니까 한번 계속 9번 유형을 해보겠습니다. 9번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9번 유형이지만 음양 오행의 구성이 다르죠. 여기서 이제 목의 기운이 강한 9번 유형과 금의 기운이 강한 9번 유형이 있습니다. 오행이죠. 목화토 금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목의 기운이 강하면 나무잖아요. 풀이잖아요. 되게 부드럽고 너그럽고 또 이렇게 리더십이 강합니다. 왜? 목은 오행 중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왔기 때문에. 부드러운 리더십. 이게 이제 목이 강한 9번 유형의 특징이죠. 이제 금의 기운이 강하면 목의 기운이 강한 9번보다는 예민합니다. 좀 분별력 있고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금. 뭐 우리가 실제 예를 들자면 칼도 금이잖아요. 자르고 분석하고. 약간 이제 서로 웬만하면 수용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데 갈등을 피하는데 그 성향,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기본적 애니어그램의 베이스 같지만 표현의 방법이나 표출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접해보면 저 사람은 9번형이다. 그렇지만 퍼스널한 차원에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다. 이걸 갖다가 이해하는데 사주명리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사주명리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성격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론입니다. 많이 그런 얘기를 있습니다. 성격이 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 성격 유형 이론에서 성격이 변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설명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애니어그램이나 다른 이론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주명리학은 시간에 따라 성격이 원래는 같지만 변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다른 운이 들어옵니다. 그걸 갖다 대운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민하죠. 날카롭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비판적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 또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 더 날카롭고 더 예민하고 더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더 부닥치기도 잘하고요. 그럼 이제 금을 녹이는 게 화잖아요.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화의 기운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럼 이거 갖다가 중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중용이죠. 중용. 그러면서 그전보다는 어느 정도 성격이 약간 더 온화해지고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럼 뭐 그러다 다시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 더 날카롭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어리신 분들이 좀 자리 양보 안 한다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볼상스럽죠. 그런 분은 이제 안타깝게도 좀 자기한테 불편한 기운이 많이 늦은 나이에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인격이 넓어지고 이제 뭐 포용력이 커진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금과 수의 기운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외모적 특징은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갖다가 풀로 보기 때문에 금과 수가 있으니까 수가 공급되고 또 수를 공급하는 금이 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대머리가 되기 쉽습니다. 사주에 화의 기운이 많으면 정말 빨리 대머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이 초목이기 때문에 풀과 나무이기 때문에 이걸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이론이 있고요. 좀 어렵죠. 이 어려운 게 약간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어그램을 베이스에 놓고 애니어그램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른 성격 이론들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한 6개월만 하면 누구나가 전문가가 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법을 다루고 사람을 다루고 거래를 하는 법학, 의학, 또한 이제 경영학 이런 데서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본주의 분업화가 그대로 이제 학문의 영역에 들어와서 인간을 모른 채 법을 다루고 인간을 모른 채 사람을 다루고 이런 좀 이제 이 보편적 인간이의 보편적 학문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익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거 애니어그램을 베이스에 깔고 다른 학문에 접근하면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